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영유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구서우성 아파트입니다. 사건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 구서동 구서우성 13층. 물건 종류 아파트고 전용 면적 25.7평. 좋은 물건이네요. 대지권 11.8평. 토지 건물은 1괄매각. 아파트 물건이 권리적으로 물건의 어떤 대지 사용권 가지고 크게 문제될 것은 그런 물건들은 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괄매각입니다. 아주 간혹 대지권 없이 건물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고 들어가시라 그겁니다. 사건 접수 2019년 3월 7일 한 1년 정도 걸려서 경매에 나왔고 유찰되었고 2차 2020년 5월 12일 지금으로부터 36일 전입니다. 1억 7,760에 진행 예정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김 누구 같은 사람. 소유자가 집에서 대출을 받았다. 채권자는 뭐뭐 대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채권자가 누구냐를 봤을 때,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보통 채무자가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거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짐작이 되죠. 그 짐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낙찰받으면 저 사람을 명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혹시 임차인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자 채권자 보증서 제출, 등기소에 등기필증 제출, 집행관 현황 조사 보고서 제출, 근저당권자 채권계산서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세금 안 내서 교부 청구서 제출, 이게 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없고 임차인도 보이지 않는다. 점유관계 보면 소유자, 채무자, 점유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안 내면 우편함에 넣어뒀고 소유자로부터 소유자 가족이 전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연락해가지고 내가 쓰고 있다라고 연락하는 소유자는 잘 없는데 이렇게 연락을 줬다.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그 집에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그 대출받았던 그 금융회사의 종류가 대부회사. 이렇다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것이다. 짐작이 가죠. 실제 보면 2014년 6월 19일 이 첫 번째 근저당. 이게 가장 빠른 근저당으로 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무슨 은행입니다. 여기서 대출을 받았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간 계속 돈이 필요했다.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금융권, 새마을금고에 또 대출을 받고 그리고 또 대부회사에 돈을 또 빌립니다. 이렇게. 임의경매 결국은 이 대부회사에서 경미 신청을 했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사항에 보시면 인수할 것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모두 소멸됩니다. 관리비 연체 가능성 높습니다. 이거 명도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할 때 공과금 관리비 포함인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없습니다.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점유관계조사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도 계획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전용 면적 25.7평 이러니까 한 300에서 400 정도 강제 집행한다면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한 300만 원 이하에서 대화로 협의가 된다면 얼마 정도 이사비 주면 제가 그냥 언제까지 나가겠다. 이렇게 협의가 잘 된다면 그렇게 돈을 주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 매물 구서우성 동평행 때 보면 호가 보십시오. 2억 6,500, 2억 3,300, 2억 3,500 한 3천만 원 정도의 편차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건축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인테리어 상태, 그 내부 수리의 정도,
범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낮은 것들은 보면 가격이 낮은 거 보면 2억 1,700도 있습니다. 자,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2억 4,500, 2억 1,600, 2억 3,500. 그러니까 수리가 된 집은 2억 3, 4천 정도의 기록이 되고 별로 수리가 되지 않았거나 오래된 집은 수리한 지 오래된 집은 2억 1천 정도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더라. 자, 2019년도에도 보면 비슷합니다. 심지어 저층인 경우는 거기서 더 내려가서 1억 후반대도 있었습니다. 보면 2억 1천 금액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감정은 2억 2,200. 이 감정의 어떤 그 적합성을 보면 적합도가 맞느냐, 적합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다. 네, 이 정도 가치가. 그러나 이 감정의 이 가격이 맞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고 결정하는 감정이 아니라 안에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이 시장에 있는 매수자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어느 정도면 이 물건이 팔리겠다는 어떤 정확한 시세 감정과 맞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안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이 거래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냐를 보는 것이 낫다. 저는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가 맞지 않냐 봅니다. 자, 낙찰 사례 많죠? 주변에 있습니다. 그 중에 유사한 크기, 금액대 2개. 자, 보겠습니다. 2019년 8월 1일, 2019년 7월 18일 날 부영 백산과 구서우성 인근에 있는 비슷한 평형대의 물건입니다. 24.8평, 25.7평. 자, 둘 다 남양이고 모두 2차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1차가 아닌 2차에 낙찰이 되더라. 이때 경쟁률을 보면 4대1, 1대1.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꼭 필요한 사람들만 입찰에 주로 참여하는, 별로 미래에 아주 오를 것 같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어떤 가격 변동이 큰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러한 물건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수요자는 분명히 있는 시장이다. 뭐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낙찰가를 보겠습니다. 감정가가 1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 정도. 그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 보면 90.5, 95.4. 자, 이거 우리 물건의 마켓 가중 평균을 구하면 93.3% 정도 됩니다. 산술 평균은 아닙니다. 하한가 2억 1천 적용해 보면 1억 9,790 정도. 상한가 적용하면 2억 2천 적용하면 2억 700 정도. 자, 따라서 자, 예상 낙찰가는 1억 9,800, 즉 1억 후반대와 그리고 2억 800. 자, 이 금액이 될 가능성이 더 높죠. 자, 물론 이 사이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데 낙찰을 꼭 받고자 한다면 자, 이 금액을 더 주시하셔야 될 겁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